꾸라.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 이준석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하고요. 네, 일단 바로 보겠습니다. 삼보산업이죠. 제가 이거 주말부터 영상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오늘 월요일이거든요. 오늘 갑자기 장이 시작하자마자 삼보산업이 상한가. 심상치 않았어. 내가 말했죠. 무지성 매매가 어느 때는 더 그 시장의 특징주를 잘 잡아낼 수 있다. 네, 넥스트 아이도 마찬가지로 이준석 관련주를 묶여가지고요. 21%. 지금 현재 시간 11시 54분 21% 상승 중에 있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준석 돌풍의 삼보산업 상한가 넥스트아이 24%까지 올랐다고 하네요. 10시에 이준석 테마주 본격 등장. 삼보산업 넥스트아이. 자, 넥스트아이 오전 갑작스런 23% 2300원 선 재돌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가지고 제가 한번 봤는데 쌍끌이 매도라고 아세요, 여러분? 쌍끌이 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투자처 중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개인, 외국인, 기관 보통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눕니다. 그 뒤에 뭐 국민연금이고 아무튼 뒤에 뭐 투자 집단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일단 우리가 최고로 잘 알고 있는 잘 말하는 세 가지 집단이 이제 개인, 외국인, 기관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둘 다 매도세에 들어섰을 때 쌍끌이 매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오늘 삼보산업 같은 경우에는 쌍끌이 매도가 났어요.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도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가가 나와주는 아주 특징주죠. 특징주.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다른 나라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정치 테마주입니다. 깊은 연관이 있냐? 깊은 연관도 없어요. 뭐 학연, 지연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면 그 정치인과 학연과 지연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막 상승하는 그런 투자 시장, 그걸 우리 정치 테마주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그중에서도 제가 경험했던 투자는 안랩, 안철수 관련주 해가지고 그런 테마주를 경험해봤고 그 뒤로는 잘 하지 않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감사합니다. 테스 형님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학연 지연이 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가 오르고 그러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야지.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준석이 그래서 어떤 분이냐 해서 바로 알아봤죠. 자, 이준석 기업인 혹은 정당인 그리고 85년생 이 젊다는 게 좀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유가 젊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정치판에서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죠.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 정치의 판도가 바뀌어야 한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 여태까지의 정치판은 좋지 않았다. 새로운 걸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사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젊은 사람이 있으면 그런 역할을 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항상 있어 왔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40대가 아직 안 된 젊은 정치인이죠. 우리 젊은 사람들 2030 세대에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 이준석을 방송인으로도 알고 있죠. TVN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많이 나왔었는데, 자, 아무튼 지금 제일 궁금한 전 기업인의 부분에 대해서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기업인이었어? 근데 그 기업인 부분에 있어서 저게 왜 저게 프로필에 올라왔을지 모를 정도로 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2011년에 클라세 스튜디오라는 기업을 창업하는데 청년 벤처기업 창업 지원금을 받아서 자격증 시험 문제를 제공하는 어플을 만들어요. 네, 그런 개발하는 벤처기업 클라세 스튜디오 창업한 지 3개월 만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와의 개인적인 인연으로 하버드 대학 출신의 청년 벤처기업인으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외부 영입위원회 지명되었습니다. 창업한 지 3개월 만에.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지명되고 나서 그 이후로는 해당 기업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 뒤로는 이제 기업인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네, 였고요. 이후 방송 출연과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중과 소통하면서 정치인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막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토론하면서 페미니스트 욕하고 막 이런 영상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욕한다기보다는 페미니스트를 토론으로 압살하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봤을 거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박근혜 퀴즈 다음에는 어떤 행보를 보였느냐, 좀 이게 인상적이었죠. 아시다시피 박근혜가 이제 세계적인 망신이 되었는데요. 2016년 10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및 하야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준석 씨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게 되고 새누리당에서 바로 탈당합니다.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하죠. 바로 나가가지고 신당을 창당하게 되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 통합을 명분으로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미래를 향한 전진, 저런 당 3개가 합쳐져서 미래통합당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요. 미래통합당에서 최고위원에 지명되게 됩니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그리고 그 미래통합당의 이름이 바뀐 게 지금의 국민의힘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박근혜 퀴즈라고 됐던 때 그 사진인데요. 자,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지금은 국민의힘이 되겠죠. 현재 제가 왜 이렇게 이준석에 대해서 공부하고 풀어내느냐, 지금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보산업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지지하는 입장에서 그 기사를 무시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당권 내 지지도가 이준석이 40%고요 나경원이 19%입니다 주호영이 7%. 네, 지금 이게 5월 30일 기사예요. 일요일 기사인데요. 이준석이 40%입니다 나경원 다들 아시겠죠? 전 주호영은 잘 몰라요. 제가 정치를 잘 모르는. 얼마나 지금 이준석이 정치계의 돌풍, 정치계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지 아실 수 있고요. 이준석 후원금도 돌풍, 이것도 지금 그 회자가 되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 모금에 나선 지 불과 4일 만에 1억 5천만 원의 한도를 거의 다 채우는 저력을 보였다. 예, 얼마만큼의 이준석이 지금 지지율이 높은지를 볼 수 있겠고요. 예비 경선에서 1위를 했고 지금은 전례 없는 2030 팬덤 영상, 젊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정치계에서 어떤 위치에 처해 있냐, 어떤 위치를 갖고 있냐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역대 총선인데 2016년 20대 총선에서 안철수가 국민의당이 승리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이 승리하고 이준석 2등. 그리고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도 이준석 2등. 그리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이준석 2등. 이준석 2등이에요. 지금 네이버에다가 이준석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이준석 관련주밖에 안 나와요. 이준석 관련주밖에 안 나오는데 보시면은 다 날짜들이 2021년 5월 22일, 5월 25일, 5월 24일, 5월 28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첫 번째, 약간 음모론이라 그래서 지금 어떤 매수 세력들이 기사를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건데 지금 이준석이 얼마나 핫한지 알려주는 거죠. 예, 얼마나 핫한지. 이 블로거 저 블로거 전부 다 지금 이준석 얘기를 풀어내고 있는 게 지금 정말 핫한 키워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준석 치면 블로그에 이거 다 관련주밖에 안 나옵니다. 네, 그것도 다 최근 일자로. 잠깐만,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여기 좀 웃긴 게 있어가지고 밑에 보시면 국가혁명배당금당 보이세요? 김광철이라고 여기 있는데 이게 좀 신기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다들 아시죠? 우리의 그 허경영 씨, 축지법을 한다는 허경영 씨.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잠깐 알아봤어요. 잠깐. 자, 여기 보시면은 국가혁명배당금당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웃기더라고요. 이게 아마 허경영의 모습인 것 같아요. 허경영 대표는 좌파, 우파, 정치는 모두 소용없다고 말하고 비판하면서 일명 허파, 이게 말이 됩니까? 네. 허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사회에 개혁을 넘어 외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에 외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하고요. 의석 보실래요? 의석? 오른쪽에 의석 보시면 국회의원 0명, 광역단체장 0명, 기초단체장 0명, 광역의원 0명, 기초의원 0명. 재밌어요. 뭐 외교 보시면은 국가혁명당은 유엔본부를 미국 뉴욕에서 한반도 판문점으로 옮기는 공약을 내걸었다고 하고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주요 선거 결과를 보면 뭐 아무것도 없고요.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 우리가 잊고 지냈지만 이런 사람도 있더라 하는 얘기고, 이거는 바로 집어치우고, 다음으로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이준석 관련주가 정치계에서 어떤 위치에 처해 있나,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나. 보시면은 이준석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인데 생각보다 젊다라는 이미지랑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정치인 중에 이런 식으로 막 팔로우를 구걸합니다. 뭐 순위 막 이런 게 전 좀 인상적이었어요. 많은 걸 보자는 게 아니라 저런 약간 말투가 인상적이었고, 팔로워 수가 상당히 적죠. 팔로워 수가 정치인 치고 36,000? 상당히 적습니다. 예, 아마 오늘 이후로 좀 많이 늘어날 거예요. 상한가도 치고 좀 정치적으로 이목을 끌고 있고, 뉴스 기사들도 막 쏟아지는, 안철수랑 비슷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받고 있어요. 기업인이면서 정치인이고 젊고 보수고, 여러 가지를 좀 엮어서 가더라고요, 안철수랑. 왜냐면 안랩 같은 경우에도 정치 테마주로 잘 엮여서 쭉쭉쭉 올라갔던 경험이 있어서 삼보산업도 비슷하게 가는 것 같고요. 여기서도 좀 재밌어요. 물어볼 거 물어보세요. 뭐 굽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정말 좀 젊고 그런 이미지로 가는 것 같고요. 뭐 이런 사진도 한번 옮겨봤는데 뭐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봤어요. 그리고 또 이런 진중권이라고 아시나요, 여러분들? 지금 이준석과의 대립구도에 있는 게 진중권입니다. 서로 사이가 그렇게 안 좋대요. 서로 사이가 그렇게 안 좋은데, 이게 진중권이라는 이 분의 SNS에 올린 글인데요. 한남을 모독하는 이준석, 소소형 마이크로 점점점 이렇게 남겼는데, 그거를 보고 이제 이준석이 밑에다가 댓글을 단 거예요. 어린이날에 어린이가
되어버린 58세 여쪽 커뮤니티에 빠진 골병 철학자 막 키키키키키키키 뭐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 네 뭐 이렇게 둘이 대립관계에 있다 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프로필에 그 방송인 키워드가 포함될 만큼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인지도는 TVN의 지니어스라는 프로그램과 여러 토론 프로그램 여러 가지 토론 프로그램 등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이준석 하면 떠오르는 음성이 있는데요. 다소 재수 없으나 똑똑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는데 아무튼 다음 영상을 많은 분들이 이준석 하면 떠올릴 법한 영상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이거 넘어가서 봐야겠네. 자, 이렇게 이준석이라고 유튜브에 쳤는데요. 오늘 다들 아시는 게 있어요. 아시는 영상들인데 페미니스트와의 토론이었죠. 네, 뭐 이런 영상들이 있어요. 상당한 20대 여성에서 수치적 상승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20대 여성에서 40%대면 저희가 최근 한 4번의 선거에서 받아본 적 없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저희를 버린 것도 아니고요. 당장 남성들에게 오히려 저희를 찍어야 될 요인이 좀 더 있었다 정도로 저는 해석하거든요. 이런 식의 토론을 많이 하시는 분이죠. 자, 그리고 최근에 올라왔던 기사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요. 여야가 모두 이준석 때문에 놀랐다 이거예요. 여야 할 거 없이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이준석의 돌풍에 놀랐다. 이준석이 지금 제외한 나머지 당에서 우리도 세대 교체를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의 기사들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시죠? 우리나라 정치 관련 정치 테마주가 어떻게 얼마나 좀 약간 허무하게 엮여 있는지 아실 텐데 마찬가지예요. 이준석 관련주라고 해서 다를 게 없고 삼보산업은 아버지가 삼보산업의 자회사인 하이드로젠 파워의 관리를 맡았던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관리를 맡았다고 해서 네, 자회사인 삼보산업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넥스트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2019년까지 감사위원으로 재직했다는 이유로 그 이준석 관련주로 엮여져 있고요. 뭐 이렇게 나와요. 검색하면 가족관계가 아버지 이수월, 부모님 신한은행 증권의 강남지점장을 역임한 금융인이라고 나오는데 이 아버지에 대한 엮여있는 관련주인 거죠. 네, 이렇게 이준석에 대해서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상한가 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준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이 삼보산업이 상한가 나오고 있는데요. 넥스트아이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넥스트아이도 상한가 가네. 22%네요. 아까 20%였는데 그새 22%까지 올랐고요. 네, 항상 뭐 이렇죠. 대장주가 있고 대장주를 따라가는 그 주식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작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데요. 일단 삼보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한가 쳤고 열리지 않고 있어요. 계속 그냥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 그 뒤를 따르는 이제 넥트아이가 20%에서 22%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거죠. 이준석 관련주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에 투자를 안 합니다. 투자를 안 하는 입장에서 그냥 한번 살펴보는 거죠. 이준석이라는 그 정치인이 어떤 정치계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기에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는 거고 앞으로 얼마만큼 더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그래서 공부해 본 거고요. 자, 여기까지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